제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다른 거는 다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요. 어머니가 엄청 뭐라 그래요. 높다고. 근데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 또한 최근에는 잘못된 정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을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셔서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은 두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LDL 콜레스테롤,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것과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닌 거고요. HDL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적당한 비율로 존재를 한다면 수치가 조금 높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어떤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로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 심혈관 질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조절하는 기관이 바로 간장이기 때문입니다.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수치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예전부터 잘못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달걀 노른자 또는 새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의 양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90% 이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양으로 인해 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을 때 어머니께서 항상 저한테 말을 갈아서 주셨거든요. 예. 그거 너무 맛없어요. 그거 먹어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그러면 그 마 말고요. 좀 먹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고 했었을 때 그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더라 또는 방송에서도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식이섬유 중에서도 흡착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게 바로 키토산이고 키토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자체를 실질적으로 낮추는데 효과 효능이 있다라고 입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이동되고 장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콜레스테롤이 대장에서 다시 재흡수가 돼서 활용이 되거든요. 이때 식이섬유가 이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우리 장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우리 몸에 나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한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이 남성다워지는 것, 여성이 여성다워지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또 이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신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들은 다 이런 콜레스테롤과 연관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비타민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는 비타민 D가 이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남성이 남성다워지지 않게 되고 여성이 여성다워지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 뼈도 튼튼해지지 않고
면역력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마를 드셨다고 하셨는데요. 마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췄다기보다는 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높아지고 어떤 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낮아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음식에 의해서 조절되는 게 아니라 간장의 기능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기 때문에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간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어떤 걸 먹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을 집중적으로 드셨을 때는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 대사도 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간에서 그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잘 알지 못하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레스테롤은 뭘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꼭 챙겨 드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인 위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개인 위생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로는요, 마스크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외출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마스크는 실외에서 쓰기보다는 실내에서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전파력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셔야 하는데 대부분 밖에 나갈 때, 실외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가지고 실내에 들어오면 마스크를 대부분 벗으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사람도 가까이 있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전파력을 가지고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손을 소독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스크가 아무리 위생적으로 포장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마스크를 오염된 손으로 만져버리면 마스크를 쓰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를 벗을 때인데요. 마스크를 벗을 때도 이렇게 마스크 면을 잡고 벗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 면의 바깥면은 오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염 물질이 또는 바이러스가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 손을 통해서 다시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벗으실 때는 반드시 고리로만 마스크를 벗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던데요. 이 마스크 재활용 문제도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알고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안에는 정전기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전기 필터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붙잡아주고 또 바이러스도 붙잡아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거를 재사용하시게 되면 그 정전 기능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것을 세탁해서 다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 일회용 마스크는 세탁을 하시게 되면 물에 젖어버리면 이 정전 기능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일부는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살균을 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자레인지에 넣으셔도 마찬가지로 정전 기능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까이 집 앞에 있는 슈퍼를 갔다 올 때 잠깐 쓰고 나갔다 왔다. 이럴 때는 한 몇 번 더 재활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특별히 내가 위험한 지역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 하신다면 한 2, 3일 정도는 더 쓰셔도 가능합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일주일 이상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효능 효과가 다 떨어지고 또 더 많은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벗어놓았던 마스크는 반드시 충분히 건조해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보다는 차라리 2장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살균한다고 해가지고 소독제를 이렇게 뿌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그렇게 뿌려도 마찬가지로 정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능 효과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면 마스크를 자주 빨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